안녕하세요. 건강경제학을 맡고 있는 윤홍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호림입니다. 네, 범국민 건강 프로젝트 윤홍일의 건강경제학 벌써 8번째 시간인데요. 어떻게 한 주간 좀 잘 지내셨어요? 네, 시청자 여러분도 잘 지내셨죠? 김호림 씨도 잘 지내셨어요? 그럼요. 저는 이 건강경제학을 진행한 이후로 매번 더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더 건강해지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피부도 더 좋아지신 것 그렇죠. 예, 여기서 배운 것들로 정말 조금 생활 습관을 바꿔보니까 훨씬 더 건강해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는데요. 그럼 지난주에 이어가지고 이번에는 네. 그럼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에도 피부 노화 방지, 미백, 탄력에 관해서 시청자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모든 것을 후한의원 김선혜 원장님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주에는 저희가 윤곽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동안이 되기 위한 주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고민 많죠. 여성분들뿐만 아니라. 예. 동안의 장벽이 주름이잖아요. 네. 보톡스도 있고 필러도 있잖아요, 원장님. 네. 그러면 그 차이하고 우리가 한의학적으로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 네.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 주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동안의 가장 큰 장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평상시에 표정을 찡그리거나 인상을 쓰거나 그 다음에 이런 습관으로서 주름이 더 많이 생길 수가 있고 또 건조한 환경에 있거나 물을 좀 안 드시는 습관으로 인해서도 주름이 생기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름을 치료하는 거에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톡스랑 필러인데요. 네. 이제 보톡스 필러 말고도 한의학적으로는 정안침이라던가 매선을 통해서 주름을 개선하는 효과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네. 보톡스하고 필러 보면 보톡스는 이게 하는 게 근육층에 놓는 거고 필러는 피하에 놓는 거잖아요. 네. 두 개 차이가 좀 다르지 않을까요? 네, 이제 보톡스나 필러 그리고 이제 매선의 차이를 좀 간단하게 네. 설명을 네. 드릴게요. 네. 보톡스와 필러 그리고 매선 같은 경우에는 수술이 아닌 게 공통점이고요. 간편하게 시술을 해서 주름에 효과적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영구적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시술을 해야 된다는 특징이 있고요. 네. 이제 보톡스 같은 경우에는 보툴리즘이라는 독소를 정제해서 사용을 하는 건데요. 이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이제 신경 말단에 근육을 수축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아예 억제를 해서 근육이 수축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표정 근육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바로 보톡스의 특징이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얼굴을 찡그리는 뭐 미간주름이라던가 뭐 이마주름이라던가 눈가주름에 특히 효과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보톡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사용이 시작됐던 거는 사경증, 이렇게 고개가 이렇게 틀어지거나 아니면 눈떨림이 있었을 때 근육의 긴장이 너무 심할 때 그 근육의 수축을 막기 위해서 시작이 되었었는데요. 그 주위 조직을 보니까 주름이 생기지 않는 거를 보고 그거를 미용의 목적으로 바꾼 게 지금의 보톡스의 쓰임입니다. 그래서 그 밖에도 이제 근육을 약화시키는 기능이 있어서 사각턱이라던가 종아리 축소에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옆에 마사지 네. 격은 네네. 여기가 두꺼워지잖아요. 많이 네. 씹으면 한쪽을 네. 씹으면 네. 그때도 보톡스를 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이 내원을 하셨을 때 이제 뭐 그 사각턱이 심하신 경우에는 이제 보톡스를 맞으셔가지고 이제 사각턱 축소를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반면에 필러 같은 경우에는 연예인들이 얼굴이 이렇게 빵빵해져서 왔을 때 지방이식이나 필러를 의심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필러 같은 경우는 히알루론산 성분으로 점성이 있는 수분 충전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거를 피하에 주입을 해가지고 부피가 꺼진 부위, 예를 들면 이제 볼이 파였다던가 아니면 주름 때문에 파인 부위에 볼륨을 채워 넣어서 개선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필러입니다. 이제 그에 반면에 매선 같은 경우에는 조직과 조직 사이에 콜라겐 합성을 촉진을 해가지고 이제 피부를 탄탄하게 만들어서 하는 거라 이제 어떻게 보면은 볼륨을 채우는 데는 필러가 좀 더 효과적이고 이제 피부 전체적으로 천천히 탄탄하게 만드는 데는 매선이 장기적으로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런 부작용 같은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게 주변에 방송을 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팔자주름 같은 데다가 보톡스를 놨다가 이제 약이 빠지는 속도가 조금씩 달랐나 보더라고요. 네. 양쪽이 쓰는 횟수가 아무래도 다르니까. 네. 그래서
의도치 않게 쏙소를 계속 이렇게 방송 때 지을 수밖에 없었던 네. 그런 웃지 못할 해프닝이 발생하기도 했었는데 매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톡스처럼 네. 뭐 이런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건 없을까요? 이제 보톡스 같은 경우는 이제 흡수되거나 이제 분해되는 속도가 달라서 이제 그런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긴 한데요. 이제 매선 같은 경우에는 부작용이 특별하게 큰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녹는 실을 사용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녹게 되는데요. 근데 다만 매선을 시술하는 과정에서 부종이나 멍 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보통은 저희가 필러를 하면 볼륨이 바로 차오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매선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네. 우리가 주입을 하는 건 아니니까 네. 부작용은 적은데 그렇죠. 얼마나 자주 해야 네. 필러나 보톡스만큼 효과가 효과가 있을지. 네, 그 볼륨을 채우는 바로 즉각적으로 채우는 데는 이제 필러가 더 효과적이긴 하죠. 이제 매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이제 캐번 매선이라고 해서 부피를 채우는 매선이 이제 개발이 되었고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인해서는 바로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일반 매선으로 치료를 하는 거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이제 매선이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더 효과가 극대화되는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초반에 매선 치료를 받으실 때는 2, 3주 간격으로 한 3번 정도 연달아서 치료를 받으신 다음에 그 이후에는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으시면 얼굴도 점점 작아지시고 윤곽도 작아지시고 그다음 피부 탄력도 좋아지는 효과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매선이 이렇게 기능성으로 코일링 되거나 네. 조금 더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만들어지면 들어가서 시술할 때 통증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매선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 가닥으로 되어 있는 1세대 매선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가 이제 실의 형태가 꼬여 있다던가 아니면 가시가 있다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피가 있게 하는 그런 꼬여져 있는 형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일반 매선에 비해는 통증이 있는 편이죠. 네. 그래서 시술할 때 통증을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게끔 네. 네, 사전에 어떤 조치를 취하고 시작을 하시겠죠. 그래서 시술 전에 피부의 감각을 좀 떨어뜨리는 외용제를 사용을 하거나요. 그리고 얼음, 그러니까 보릿같이 그 소독이 되는 얼음을 사용을 해서 피부 감각을 좀 떨어뜨려서 통증을 완화시킵니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게 또 하나가 생겼을 것 같아요. 침과 매선의 차이와 효과의 차이가 조금 더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네. 동안 치료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치료에서도 그렇고 한방에서는 침과 매선은 빼놓을 수가 없는 무기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두 가지의 차이점을 설명을 하려면 아무래도 이제 동안 치료의 시초를부터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면 마비의 경우 우리 그 한방적으로는 구안화사라고 하는데요. 안면 마비가 있는 경우에는 입이 그러니까 턱이 돌아간 반대 방향, 마비된 근육에 침을 놓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침을 지속적으로 놓으면서 안면 마비가 풀리는 과정에서 턱이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약간 돌아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하면서 고민을 해보니 이제 침을 맞은 곳에 근육이 강화되어서 리프팅이 된 효과가 돼서 오히려 턱이 반대쪽으로 돌아간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양쪽에다 침을 놓기 시작한 게 동안침의 시초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침의 경우에는 일주일 내로 효과 기간이 좀 짧아서요. 주 2회 정도 치료를 꾸준히 받으셔야 되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효과를 지속시키기 위해서 고민을 해서 개발을 한 게 매선이고요. 매선 같은 경우에는 침은 이렇게 점으로 되어 있는 자극인 거에 비해 매선은 이렇게 선으로 이렇게 길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이제 그 근육의 그 강화를 좀 더 강화하게 되고 콜라겐 합성을 좀 더 많이 만들게 돼가지고 부가적인 효과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름을 없애는데도 매선이 사용되고 볼륨을 좋아지게 하는데도 매선이 사용되고. 네. 그래서 이제 보시는 사진이 눈가 주름이 개선되어 있는 사진인데요. 보시면 피부의 차이가 눈가 주름이 없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맨들맨들하고 탄력 있게 바뀌었습니다. 이 치료 같은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린 M톤과 그다음 매선 치료를 겸용한 것으로 이렇게 주름뿐만 아니라 피부 전체적인 결도 개선이 되는 효과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M톤은 또 어떤 시술 방법이죠? 이제
M톤은 도장침의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도장에 침이 박혀가지고 이렇게 누르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도장침과 연결이 되는 건 롤러침이고, 이제 이게 발전하게 된 역사가 있는데요. 한의학적으로는 원래 도장침과 그 다음에 롤러침을 계속 사용을 하고 있었고요. 레이저 기계 같은 경우에는 백인들의 피부를 기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진피의 콜라겐을 터트리는 방식으로 볼륨감을 있게 하는 치료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콜라겐을 터트리는 과정에서 피부에 내적 화상을 입게 되고 피부 손상이 있게 되어서 그거를 완화시킬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한방에서 쓰고 있는 롤러침을 이제 가져다가 쓰게 되었는데요. 롤러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속으로 인해서 피부에 자극을 줘서 손상을 시킨 거를 다시 재생을 시키고 또 그 홀을 만들어서 피부에 좋은 인자들을 흡수시키는 방법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롤러침은 롤러 형태이기 때문에 피부에 어느 깊이까지 들어가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서 기계화 시키기는 조금 어려웠고요. 그래서 그거에 좀 더 적합했던 게 도장침이었습니다. 도장침은 적당한 압력이 있으면 그 압력에 따라서 피부에 적당한 층까지 딱 정확하게 들어갈 수가 있어서 도장침을 기계화 시켰는데 그게 바로 M톤이고 AMTS와 같은 기계들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 고유의 침법을 네. 현대화해서 네, 기계화 시킨 거라고 보시면 되죠. 아주 간단한 시술로도 우리 네. 시청자 여러분들이 네. 동안을 만들 수 네. 있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 가장 이렇게 특히 여성분들도 그렇고 나이가 들면서 가장 먼저 빠지는 게 볼살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볼륨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많은데 네. 어떻게 하면 좀 덜 노화를 네. 늦출 수 있을까요? 네. 네, 그 노화가 되는 그 형태적 변화 중에 하나가 이제 볼에 있는 지방 패드가 빠지면서 볼이 홀쭉해지는 변화인데요. 그걸로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방에서는 지방 이식을 통해서 또는 필러를 통해서 이제 그거를 완화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한의학적으로는 한약을 통해서 지방이 좀 더 늘어나게 한다던가 아니면 터벅 매선을 통해서 부피감이 있게 해서 볼륨감을 높이는 치료 시술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탄력이 떨어져서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탄력을 올리는 치료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네. 그때는 M톤과 그리고 태반 약침, 그다음 정환침 등을 사용해서 피부의 탄력을 높여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얼굴이 이렇게 쏙 들어가 있던 부분이 탄력을 높여줌으로써 볼페임이 호전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뭔가 이제 필러처럼 뭔가를 집어넣는 게 아님에도 네. 불구하고 네. 이 시술만으로도 네. 자연스럽게 네. 안이 가득 채워지는 신기한데요. 네. 자, 그런데 동안이 되고 또 피부가 또 젊어지려면요. 생활 습관도 사실 무시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치료를 받으면 참 좋겠지만 그렇게 또 일일이 다 하지 못하니까 어떤 생활 습관을 좀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늘 항상 의사들이 하는 얘기긴 하지만요. 이제 그게 또 정석이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스트레스를 피하는 게 또 쉽진 않지만 쉽지 않아요. 네, 스트레스를 피하셔야 되고 또 자외선이 노화의 주범이죠.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를 잘 바르시고 너무 땡볕에 오래 있으시는 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표정을 찡그린다던가 자꾸 인상을 쓰는 습관 같은 거는 고치셔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수분감이 없게 되면은 피부에 탄력이 떨어지고 노화가 진행이 되고 주름이 더 빨리 생기기 때문에 하루에 8잔 이상의 수분을 꾸준히 섭취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네. 항산화가 효과가 있는 음식물이나 네. 차 종류를 많이 드시면 동안 피부에 도움이 되니까 네. 수분 섭취하실 때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동안 피부하면 또 미백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맞습니다. 저도 가끔 미백 기능성이 있는 팩을 사서 붙이거든요. 오, 네, 근데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미백에 대해서 대단한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또 요즘 아까 또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 봄볕 같은 경우 저희가 또 이런 자외선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네. 너무 신경 쓰이거든요. 맑은 피부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요? 네. 이제 맑고 하얀 피부를 지키는 게 이제 쉽지는 않죠. 그래서 저희가 양의학적으로 치료를 할 때는 IPL이라는 레이저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IPL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의 파장을 한꺼번에 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레이저 같은 경우는 한 가지의 파장을, 한 종류의 파장을 쏘게 돼서 일정 피부를 목표로 하게 되는데요. IPL 같은 경우는 동시에 여러 가지 파장을 쏘음으로써
다층에 있는 피부에 이제 잡티를 한꺼번에 치료를 하는 거에 목적을 두게 됩니다. 네. 하지만 여러 가지 종류의 파장을 쏨으로써 그 환자에게 필요 없는 파장이 쓸데없이 많이 노출된다는 단점이 있을 수가 있어서요. 이로 인해서 오히려 화상을 입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제 반면 한방에서 치료하는 경우는요, 이제 정안침이라든지 한약, 그다음에 태반 약침, 그다음 해독피를 사용을 하는데요. 이제 정안침 같은 경우에는 혈액순환을 좋게 해서 노폐물 배출을 높여가지고 피부의 안색을 좋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한약의 경우에는 이제 안색이 안 좋아지는 거, 피부가 뭐 상열이 됐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열을 낮춰주는 한약을 쓰게 되고, 그다음에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피부가 탁한 경우에는 안색을 좀 좋게 하는 혈액순환이 잘 되는 한약을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태반 약침의 경우에는 항산화 효과와 그다음 미백 작용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멜라닌 색소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 피부를 좀 맑게 해주고요. 이제 태반 약침 같은 경우에는 피부의 미백 효과뿐만 아니라 피부가 약간 충혈이 돼서 홍조를 띠고 있는데도 효과가 좋아서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또 해독필 같은 경우에는 올리브유에 오존이 들어가 있는 건데요. 항염증 작용이랑 피부 재생, 그다음 보습 작용이 있어가지고 피부를 환하게 만들어주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 이제 그 전에 있는 사진은 피부가 좀 칙칙하고 안색이 좋지 않은데요. 그러니까 치료를 하고 나면은 밝고 환하게 바뀌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뻐지시려고 많이 맞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보통은 태반이 라이넥이라고 하는 주사로도 있지만 네. 한방에도 약침으로 네. 있거든요. 그래서 네. 보통 피로 회복이나 또 갱년기에도 네, 한방에도 같이 쓰시고 주사에 맞으시니까 네. 이렇게 피부에도 또 태반이 네.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미백 효과를 볼 때 전체적인 안색을 좋아지게 하는 방법이 있고 기미나 잡티를 없애주는 방법이 있는데 네. 한약은 전체적인 안색을 좋아지게 하는 방법일 것 같고요. 네. 기미나 잡티를 없애는 방법은 한방 쪽에서 좀 약하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어때요? 그러니까 기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미와 주근깨는 좀 다른데요. 기미 같은 경우는 좀 더 피부 깊은 층에 있고 주근깨는 조금 얕은 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미랑 그다음 흉터랑 모공이 피부과의 3대 난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기미 같은 경우는 좀 깊은 층에 있기 때문에 치료가 사실 좀 쉽지는 않은 편이고요. 근데 주근깨나 잡티 같은 경우에는 피부 얕은 층에 있는 경우에는 선택적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침을 이용해서 제거를 하고 재생 테이프를 붙여서 재생이 되도록 하는 이런 방법으로 피부를 선택적 제거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를 들어보면 네. 전체적인 안색과 기미 주근깨인데 네. 어쨌든 흉터나 네. 아까 말씀하신 모공 네. 그리고 기미는 지금 속에 있는 거라서 네. 피부과 쪽에서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거죠. 네,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고요. 그래서 주근깨 같은 경우에 좀 얕은 천층에 있기 때문에 선택적 제거가 가능하고 그 밖에도 당연히 점이나 아니면 한간종과 같은 것들을 그 쥐젓, 일명 쥐젓이라고 하는 것들도 이제 침으로써 선택적 제거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네. 그렇구나. 그러면 어쨌든 기미 부분은 네. 우리가 한약을 써서 같이 효과를 배가적으로 내면서 치료를 하면 더 좋겠네요. 피부과 가셔서 치료를 하신다 하더라도 그렇고. 네. 네. 그래서 피부 치료를 할 때 이제 동안 치료도 마찬가지고 뭐 여드름 치료나 뭐 지루성 피부염이나 마찬가지지만요. 피부를 치료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적인 방법으로 체질의 문제, 그러니까 내부 장기의 균형의 문제를 한약으로서 해결을 하고, 그다음 외부적인 그 사람의 피부와 그 질환에 맞게 치료를 하는 것을 동시에 이루어졌을 때 그 효과가 배가가 됩니다. 그래서 기미 같은 경우 간에 배속돼서 저희가 한약 치료를 많이 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지금 아토피나 건선 이런 그 지루성 피부염 등 좀 치료가 잘 안 되는 치료도 네. 외용적으로도 한방에서 하시고 네. 또 내과적으로도 한약을 쓰셔서 같이 치료를 하신다면 정말 치료가 잘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네. 그리고 사실 노화가 진행되면서 모공의 넓이도 굉장히 넓어지는 거를 네. 발견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다시 줄일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네. 좀 극복을 할 수 있을까요? 모공 같은 경우에도 어떤 형태고 어떤 원인으로 생기느냐에 따라서 치료법이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피부의 탄력이 떨어져가지고 콜라겐 자체가 좀 떨어져서 피부가 이렇게 늘어지게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모공의 형태가 길쭉한 형태를 띠게 되는데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모공을 중심으로 충혈과 계속 염증
염증이 반복이 되면서 딸기와 같이 두꺼워지는 모공의 형태를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 또 그런 경우는 또 치료가 바뀌게 됩니다. 전자를 음이라고 봤을 때 후자를 양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전자 같은 경우에는 피부를 도와주는 치료, 세반약침이라든지 정안침, 그 다음에 매서, 그 다음에 엠톤 치료 등을 통해서 치료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후자의 경우에는 이제 필링을 통해서 피부를 좀 얇게 하게 되는데요. 이제 피부의 타입에 맞춰서 미세약 조침이라든지 아니면 해독필이라든지 TCA 필링 등을 사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피지 조절을 위해서 유황과 산이 들어있는 홈케어를 외용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세 약초침이라는 거를 제가 들었는데요. 자세히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세요. 네. 미세 약초침이라는 것은요, 이제 해면을 부순 이제 날카로운 침 형태의 스피큘, 가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 가시가 피부에 박혀가지고 그 침을 배출해내는 과정에서 각질이 탈락되고 또 재생되고 이제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피부의 재생을 촉진하게 되는 방법인데요. 이 과정에서 죽은 표피를 다시 다 탈락시키고 새로운 피부를 재생시키는 방법입니다. 뱀이 허물을 벗듯이. 네, 그래서 뱀이 허물이 벗듯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죠. 네. 모공 치료에서 양적인 피부는 피지 조절을 해주셔야 모공이 다시 벌어지지가 않고요. 음적인 피부 같은 경우는 탄력을 계속 지켜주셔야지 모공이 다시 늘어지지 않게 됩니다. 네. 네, 오늘은 이렇게 건강경제학 8번째 순서로요. 피부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여성 건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갱년기 그리고 난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간 시청자 여러분 모두 편안히 계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뵐게요.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